DJI에서 야심찬 드론이 하나 나왔습니다. 아바타입니다. FPV 드론이 정말 너무나도 좋은 드론인 건 맞습니다. 영상 제작자 입장에서요. 근데 단 하나의 단점은 견적이 나는 것과 만들기가 너무 어려운 것, 그리고 유지가 어렵습니다. 와, 나는 혼자 할 수 있을 거야. 혼자 한번 독학을 해보겠어. 제 생각에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봅니다. 지금 제 앞에 5인치 드론 2개 있고요. 그리고 5인치 8콥터 드론이 있고, 3인치 같은 경우에도 여기 있고 3인치 8콥터도 이쪽으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 다르게 생겼죠. 이름도 없습니다. 여기서 보자면 프로펠러, 그리고 모터, 플라이 컨트롤러, 에어 유닛, 그리고 뭐 안테나라든지 기자재, 카메라를 올리는 요런 3D물까지 하나하나 내가 다 구매를 해서 조립을 해야 됩니다. 뭐 레고처럼 조립만 뚝딱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납땜을 해야 돼요. 잘못하게 되죠. 그러면 배터리 끼우는 순간 폭발하기도 하고요. 갑자기 날다가 모터가 막 불이 나가지고 여기가 다 익기도 하고요. 비행이 막 제대로 안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FPV 고인물들에게 도움을 요청을 해가지고 같이 비행을 한다든지 그런 동호회도 어느 정도는 형성이 되어 있는데 혼자서는 어렵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영상 제작자이고 처음 하는 입장에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DJI가 이번에 진짜 처음으로 취미로 영상을 하시는 분, 저처럼 영상을 제작하는 사람에게 FPV 드론을 가장 쉽고 안정적으로 날릴 수 있게 된 첫 드론이 아닐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 있는 FPV 드론을 아주 잘 알고 조립도 혼자 막 뚝딱 한두 시간에 끝낼 수 있고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아바타의 리뷰는 영상 제작자 입장에서 DJI 아바타를 리뷰할 겁니다. 전체적으로 드론의 외형, 스펙, 결과물, 내구성, 뭐 배터리, 장단점, 가격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첫 번째로 외형부터 같이 살펴보시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DJI 드론 같은 경우에는 기체, 조종기, 스마트폰이 있으면 비행이 가능했죠. DJI FPV도 물론이지만 아바타의 경우에는 기체, 조종기, 고글이 필요하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조금 더 쉽게 FPV의 맛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모션 컨트롤러도 있긴 있습니다. 직접 날아가는 모습을 1인칭으로 보면서 날릴 수 있기 때문에 마치 내가 나는 듯한 그런 느낌과 스릴감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비행입니다. 기체는 3인치로 가드가 있는 형태, 사람들 가까이도 다가갈 수 있는 근접 촬영에 용이하고 특히 실내 비행에 탁월합니다. 기체는 굉장히 컴팩트하고 호불호가 없는 블랙과 그레이 정도의 색상이며 전체적인 프레임은 매트한 재질입니다. 덕분에 기스가 좀 나더라도 적당히 잘 가려주는 것 같고요. 바디는 메모리 포함하여 250g, 배터리만 160g으로 실제로 들어보면 배터리 무게랑 기체 무게랑 비슷하다고 느낄 정도입니다. 배터리가 거의 기체
전체 무게만큼 나오는 이유는 비행 시간을 위해서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냥 넣고 밑부분에 배터리 삽입구로 연결만 하면 됩니다. 제가 FPV는 수제작으로만 진행을 하다가 이번 아바타를 처음 보니까 선 배선이 튀어나올 일도 없고요. 배터리 위치 잡으려고 스트랩 낑낑 안 대도 되고요. 그런 부분들이 너무 편했던 것 같습니다. 센서는 1.7분의 1인치로 좋다기보다는 여느 액션캠 DJI 액션 2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센서를 키우고 덩치를 키우고 가격을 올리는 것보다는 FPV 입문자들에게 쉽게 다가가자 라는 내용이었던 것 같고요. 조리개는 f2.8 4K 60프레임의 스펙을 가지고 있습니다. DJI 아바타를 사용하면서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좋았던 점은 비행 도중에 각도를 변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지만 수제작 FPV 같은 경우에는 비행 후에야 촬영 결과물을 어플이나 카메라로 볼 수 있습니다. 각도 변경도 어렵습니다. 전용 3D물을 만들어야 가능한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내가 날린 비행의 모습과 결과물이 다른 경우도 있고요. 아바타는 내가 보는 모습 그대로가 녹화가 됩니다. 무게나 카메라 스펙이 이 정도면 아시겠지만 어디 가서 꼴리는 스펙은 아닙니다. 그냥 평타 칩니다. 조종기는 기존과 같으니 넘어갔고요. 새롭게 나온 고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잣빛이 들어오는 경우가 없어졌고요. 기존 고글이 좀 뭉툭한 느낌이었다면 이번에 새롭게 나온 고글 2의 경우에는 사용하는 순간 빛이 차단되면서 비행에 조금 더 집중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크기도 작아짐에 따라서 이동, 보관이 조금 더 용이해진 부분도 있긴 있지만 화질이 특히나 좋아졌고요. 터치 앤 드래그 방식을 이용해서 메뉴 이동이나 플레이 등등을 하게 되는데 터치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전 V1, V2 고글을 다 가지고 있는데요. 솔직히 배터리가 달라진 거 말고는 V1, 2에 대한 차이점을 못 느꼈지만 고글 2는 착용감, 화질, 사용감 모든 부분에서 좋아진 것 같습니다. 모션 컨트롤러는 재미의 요소는 분명히 있지만 상업용으로 사용하기에는 분명히 무리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지인들과 함께 가볍게 비행을 하기에는 어렵지도 않고요. 고글이 주는 1인칭의 특별함이 있다? 딱 요 정도인 것 같습니다. 저는 평소에 안 쓰고요. 자, 배터리 성능부터 보고. 자, 지금 풀 충전 배터리는 95%에서 시작을 했고요. 이제 FPV 모드로 바꿔서 여기서 얼마나 촬영이 가능할지 보겠습니다. 이런 서핑의 경우에는 언제 파도를 탈지 모르고 언제 서핑을 탈지 모르기 때문에 바다에서 계속 대기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제작에서 날리는 드론은 날려봐야 3분, 배터리 큰 거 사용하면 4분에서 5분까지 날긴 합니다. DJI 액션 2 같은 작은 기체를 이용하면 한 5분까지도 날리긴 하고요. 산으로 가서 바다 쪽으로 쭉 내려가는 방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주도가 아주 예쁩니다. 자, 산 쪽에서 살짝 아래 방향으로 들어가면서 서퍼를 찾아서 쭉 스로틀 올려주고, 지금 일부러 각도를 조금 낮춰놨더니 속도가 좀 덜 나네요. 지금 파도를 타기 위해서 오케이, 파도 탔고 나이스, 쭉 가고요. 예, 방금 한번 찍었고요. 이 계속 수면 위에서 비행을 하다 보니까 몸이 좀 긴장이 되네요. 내가 밑에 있다, 지금 위험하다, 추락할 것 같다 싶을 때 스로틀을 5인치 같은 경우에는 빡 치면은 위로 홍 올라갑니다. 근데 얘는 반응 속도가 힘이 딸리다 보니까 한 1초 뒤에 그게 움직이는 느낌이라서 여차하면 그냥 바다로 그냥 퐁당하는 겁니다. 자, 위에서 돌면서 계속 비행하고 있고, 그리고 얘가 25%인가 30%가 되면은 이제 즉시 리턴 투움을 하라고 경고 메시지를 줍니다. 그때 안 오면 자동으로 리턴 투움이 걸리고 조작법을 잘 모르면 당황을 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안전빵으로 돌아오는 게 맞습니다. 지금 딱 30%가 되니까 배터리 부족, 즉시 리턴 투움을 진행을 하세요. 그래, 이쪽으로 돌아오겠습니다. 20%가 되면 이제 내릴 겁니다. 안전빵으로. 잔량 부족, 스로틀 출력 제한이 걸리네요. 25%가 되니까 더 이상 빡세게 하지 말라 이 말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내리면
자, 22% 정도가 되니까 배터리 부족 2초 이내 뭐 자동 리턴 투어를 실행을 하겠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떴습니다. 몇 분이죠? 9분 6초. 9분 정도. 그래서 일반적으로 풀 충전을 해서 M 모드로 풀 스로틀도 했다가 여러 군데 갔다가 여유로운 비행은 한 8분에서 8분 30초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난 온리 풀 스로틀이다, 막 계속 간다, 그렇게 봤을 때는 애매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8분 정도가 평타 비행이라고 봅니다. 한 칸 나왔습니다. 배터리 갈겠습니다. 아바타의 안정화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락스테디 그리고 호라이즈 모드 이렇게 제공을 합니다. 락스테디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잔떨림을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화각은 표준, 광각, 초광각 이 세 가지로 바꿀 수 있는데요. 락스테디 모드를 이용할 때는 주의해야 될 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롤을 못 잡아주거든요. 수평으로 했을 때 이렇게 움직이는 부분을 의미합니다. 어디를 타고 내려올 때 뭐 이런 식으로 내려온다든지 오른쪽으로 내려오는데 이게 좀 예민합니다. 직진으로 가지만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는 그런 환경들이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왜곡입니다. 광각, 초광각으로 가게 되면 여기가 바다죠. 바다를 찍든 어떤 인물을 찍든 건물에서 문을 통과를 하든 문이 휘어진다던가 저기 멀리 있는 수평선이 이렇게 동그랗게 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표준으로 하면 어느 정도 왜곡 억제는 되긴 하는데 저는 항상 후 편집을 하니까 프리미어에서 디스토션을 적용하면 됩니다. 한 마이너스 12 정도를 먹이면 적당히 되긴 하더라고요. 호라이즌 모드는 뭐냐면 떨림을 잡아준과 동시에 이 롤도 잡아줍니다. 내가 조금 떨리더라도 그냥 직진으로 가고 있는 것처럼 이 부분을 잡아주는 부분인데 사실 FPV 촬영이라고 하면 요렇게 막 움직이는 그림이 나와줘야 멋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호라이즌을 사용할 것 같진 않지만 이게 너무 심하다. 그리고 실내 비행에서는 호라이즌 모드가 제 생각에는 적절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호라이즌 모드를 적용을 하게 되면 화각을 뭐 초광각 뭐 이렇게 바꿀 수 없습니다. 고정이 되고요. 그리고 얘가 자이로 플로우가 지원된다는 소식을 여미TV님 채널에서 보게 됐습니다. 자이로 플로우에 대해서 저는 잘 모르긴 하지만 여미TV님 채널에 아주 자세히 다뤄놓은 내용이 있으니까 거기서 보시면은 조금 더 세부적으로 조정하면서 시네마틱한 결과물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아바타가 출시가 되면서 전용 ND도 함께 출시가 됐습니다. 이거는 좋은 점이고 원래도 같이 출시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여느 액션캠이나 이후에 다른 곳에서 전용 ND를 출시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보면 ND 8, 16, 32 3개를 제공을 하는데 엄청 밝은 대낮이든 적당한 낮이든 요걸로 다 활용을 할 수 있고 그렇게 비행을 해야지만 내가 저공 비행이나 건물을 지나갈 때 어느 정도의 모션 블러를 주면서 조금 더 스피디한 느낌을 낼 수 있고 영상 제작을 하면서 이거를 조금 더 시네마틱하게 표현을 하고 싶다, 영상미를 살리고 싶다 라고 할 때는 전용 ND까지 같이 구매하시는 것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단순히 그냥 비행이고 뭐 결과물에 대해서 굳이 시네마틱과 뭐 그런 걸 신경 쓸 필요도 없다 라고 하면 구매를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FPV는 박습니다. 아무리 오래 날려도 그럴싸한 비행을 하다 보면 박을 수밖에 없어요. 한 세게 한 4번인가 5번 정도 박았어요. 한 4, 5m에서 그대로 떨어져도 박고요. 그냥 그대로 가다가 돌에 쳐박아도 박고요. 실내에서도 막 계속 박았는데 괜찮습니다. 기스만 어느 정도 생길 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특이사항이 없고요. 비가 오는 날에도 날려봤습니다. 물론 비 오는 날에는 권장을 하진 않지만 보통 커스텀 FPV는 여기 뭐 선들이나 배선들이 다 거의 노출이 되어 있어요. 덮여져 있잖아요. 그래서 예쁜 것도 맞지만 비를 맞아도 괜찮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빗방울이 떨어가지고 좀 불편한 부분이 있었지만 내구성 부분에서는 저는 굉장히 칭찬할 만합니다. 네, 저는 제주도에서 비행기를 타고 여기 충청도 서천으로 넘어왔습니다. 이 기체를 리뷰하기 한 3-4달 전부터 환경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전국을 돌면서 예술가들이랑 공연을 하는 그런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강원도 맞지? 저번에 갔던데 저번 강원도 촬영 때부터 3인치 FPV를 투입을 시켰고 내일도 개벌해서 3인치로 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제 3인치 관련된 촬영은 커스텀 드론을 들고 다니지 않습니다. 왜냐면 배터리도 많아져야 되고 카메라 따로 신경 써야 되고 커스텀 3인치나 이 드론이나 올릴 수 있는 카메라는 한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미러리스, 크롭박 이런 거 못 올리잖아요. 그래서 얘로 끝내고 있습니다. 결과물들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거의 제가 사용하는 거는 커스텀으로 봤을 때는 아크로 모드, 얘로 봤을 때는 M 모드라고 있습니다. 그거 말고는 N, S 모드가 있어요. 호버링이 되고 앵글 모드라고 하는데 우리가 아크로 모드로 들어가게 되면 요렇게 돌기도 가능하고요. 앞으로도 돌기도 가능하고 위에서 다이브를 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근데 NS 모드는 뭔 차이냐면 스포츠 모드 그냥 일반 모드예요. 꺾이는 거는 똑같지만 돌아가진 않습니다. 그리고 제자리에 놓으면 얘가 자세를 잡게 되는 그런 모드예요. 이 모드를 제가 언제 사용을 했냐면 통영에 또 한번 갔어요. 거기서 복싱장 실내 촬영을 하는데 원래는 아크로 모드, M 모드를 이용할 예정이었어요. 근데 제가 출시 전부터 제품을 사용을 했고 그 기간 동안에 한 4번인가 5번의 펌웨어를 받았습니다. 아직 출시 전이기 때문에 조금 더 보완하고 하는 그 기간들을 같이 지내왔다 보니 제가 펌웨어도 느렸고 거기 통영에 도착했을 당시에 약간의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N 모드로 해야 되겠다. 어차피 그거는 상업 촬영이 아니라 저의 이제 군대 후임이 운영하는 부장이었기 때문에 담았어요. 제 기준에선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않아서 한 번 더 가서 촬영을 하고 싶긴 한데 아크로 모드가 아닌 형태의 실내 비행은 꽤 괜찮을 것 같다. 어렵지 않게 누구나 실내 비행에 도전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가 판단이 서더라고요. 그게 아니었으면 저는 무조건 M 모드만을 사용을 했을 텐데 약간은 부족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N 모드로 실내에서 이 정도 촬영이 된다 라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인치의 특징이고요. FPV 드론을 구매하기 전에 꼭 생각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얘는 3인치입니다. 얘가 3인치라 그래서 돌고 스피디한 그거를 하고 어떤 절벽을 타고 안 되냐? 아닙니다. 됩니다. 근데 5인치나 가드가 없는 것들에 비해서 바람의 영향이나 이런 것들을 받기 때문에 조금 제한적일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지만 그래도 더 큰 장점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겠죠. 일단 3인치다 보니까 크기가 적게 나올 수 있고요. 고글이랑 드론이랑 배터리랑 다 해도 조그마한 카메라 가방 안에 다 들어갈 정도입니다. 이번에 고글도 작아지기도 했고요. 처음 FPV 드론을 날리면 무조건 생각해야 되는
되는 게 뭐 견적과 파손 그리고 뭐 충돌 이런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게 뭐 온리 잔디밭에서만 뭐 사람들이 아무것도 없는 뭐 푹신한 곳에서만 테스트를 한다면 전혀 문제가 없겠죠. 5인치나 이런 것들도. 근데 욕심에 나도 멋있는 인서트 담아보고자 열심히 하시게 될 텐데 그때 충돌이 일어나게 되면 내 혼자 때려받고 부사지는 건 괜찮아요. 근데 주변에 있는 예를 들어서 뭐 내 옆에 있는 지인이 받거나 내가 받거나 뭐 자동차를 끌거나 그러면 진짜 애매해지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벗어날 수 있고 영상 제작자 FPV 입문자가 5인치보다는 3인치가 부담이 덜하고 더 입문하기 괜찮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막 이렇게 고개 비행, 레이싱 비행을 좋아하지도 않고요. 그렇다고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드론은 막 그런 비행 하기보다는 진짜 적당히 시네마틱, 실내, 근접 그런 용도로만 사용을 하시면 아주 잘 활용할 수 있는 드론이고요. 그리고 FPV 드론 일단 결과물 멋있고 나도 이제 이거 시작해야지 해가지고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미 드론을 날려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더 많을 겁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약간 이제 나 드론 좀 잘 날린다 라고 생각을 하니까 FPV도 금방 적응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스템이 그냥 180도 다릅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했던 것을 한 방에 무너뜨릴 만큼 조종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무턱대고 사고 며칠 만에 나도 영상에서 보던 것처럼 그런 비행이 가능하겠지라는 생각으로 구매를 하게 되면 분명히 지칠 겁니다. 그리고 또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나 주변에 얘기하겠죠. 샀는지 이틀 만에 방출하게 됐습니다. 이거는 제대로 활용을 하려면 매일매일 드론을 날렸을 때 M모드를 연습을 한다고 봤을 때 최소 2주에서 3주 정도는 되어야 어느 정도의 비행을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고개 비행이라든지 근접 촬영 같은 것들은 적어도 2달 이상은 맹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박살 다 깨졌다. 그렇지만은 않아요. 그 도시 같은 거 설명할 때 방금 왜 그랬을까? 그러게. 내가 좀 잘못 잡았나? 한번 박아서 다시 할게요. 저쪽 바깥에 건물까지 가려면 또 한번 해보자 우선. 어딨노? 저는 이제 2년 차인데 어느 정도의 연습은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내가 원하는 피사체를 가리키면서 비행을 하는 것, 좀 덜 떨리면서 비행을 하는 거에 중점을 두고 있다 보니까 시뮬레이터를 정말 열심히 하시고요. 연습을 할 때 당분간 1, 2주 동안은 절대로 사람이 있는 곳이나 도로나 나가지 마시고 야구장, 잔디밭, 갈대밭으로 가세요. 그래야 떨어져야 안 다칩니다. 요거를 꼭 유념하시고 날리시기를 추천드리고 그거를 알고 사신다면 이 FPV에 대해서 정말 잘 빠질 수 있을 거라고 장담합니다. 그리고 입문할 때 최고의 드론이라고 생각하고 결과물이나 비행 성능이나 등등을 따져봤을 때 절대 뒤처지는 드론이 아니기 때문에 괜히 뭐 납대 많이 커스터하니 신경 안 쓰시고 기성 들어가고 꾹 누르고 꾹 누르고 꾹 누르면 바이닝 딱 끝나거든요. 연습만 하시면 됩니다. 이번 영상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진짜입니다. 야, 이 터치 연락 편하다. 네. 다이얼보다 나아요. 다이얼보다 이게 그냥 적응만 하면 움직이는 게 빨리빨리. 터치감이 엄청 정확하고 이래가지고 생각보다 쉬워요. 4셀치고는 나쁘진 않네. 힘이 괜찮지 않나요? 4셀치고는 전혀 시네마 최적화. 그렇지. 비행 질감은 네. 좋네. 맞아요. 그냥 가만히 놔둬도 그 유지를 잘하더라고요. 수동 모드에서도. 그러니까 이게 우리 스로틀로 고도 안 해도 이게 지금 1m 정도에서 그렇게 좀 낮고 있는 거죠. 그대로 계속 끄고 있는 거야 지금. 그대로 가는 거야 지금. 고도 유지하면서. 일단 저는 제 3인치보다는 진짜 한 200% 만족했었어요. 이건 진짜 좋더라고요. 이 정도면. 당연히 만족할 수밖에 없겠다. 날려보니까. 일단 3인치 카메라 중에도 신경 안 써도 최고인데. 되고 다 일체형이고 오래 날고 착지 신경 안 써도 되고 자동으로. 네, 곡을 좋아졌고 이래가지고 그냥 문제 되면 그냥 비상 버튼. 네 누르고. 맞아요. 와 근데 아, 야 비행사 저래 DJI가 저래 움직이는 게 신기하다. 손가락이
한 50일 정도 아바타를 사용을 했고요. 가격이나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쉬운 점부터 먼저 얘기를 해드릴게요. DJI FPV의 경우에는 내가 지금 고글로 보는 뷰, 촬영이 되는 뷰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내가 보는 그대로가 녹화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장점이에요. 근데 저는 ND 필터를 사용을 합니다. 왜냐면 모션 블러나 이런 것들을 원하기 때문에. 항상 자동으로만 사용하시는 분들한테는 해당 사항이 되진 않지만 이 대낮에 ND 필터를 사용을 해서 잘 보이게 해놨어요. ND 필터를 빼면 어떻게 될까요? 노출 오버가 되겠죠. 저는 항상 M 모드로 촬영을 하거든요. 하다가 부딪혀가지고 ND 필터가 빠지더라고요. 빠지게 되면 노출 오버가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비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추락을 한번 했고요. 반대로 봤을 때 노출이 낮에 맞는 노출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어디 동굴이나 통로 같은 데가 어두운 데를 통과한다, 그럼 블랙이 됩니다. 그 부분에서는 조금 아쉬웠고요. 3인치 특성상 5인치에 비해서 힘이 조금 딸립니다. 얘가 배터리가 조금 무겁다 보니까 물이나 이런 데서 특히 저공 비행을 할 때 아니면 위에서 위로 쭉 뽑을 때 이쯤이면 올려야지 했을 때 5인치는 바로 즉각 반응을 하거든요. 근데 3인치는 반응이 살짝 느리기 때문에 저공 비행을 할 때 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모션 컨트롤러 세트가 들어갔다는 거, 메인은 조종기거든요. 조종기를 따로 또 구비를 해야 되는 게 이거는 조금 애매한 부분인 것 같고요. 금액이 200만 원이 조금 넘어갑니다. 이거랑 고글이랑 뭐 배터리랑 하면 조금 더 되겠죠. 이거를 비싸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비싼 거 맞고요. 그거는 단지 FPV를 하고 있으신 분들에게는 비싼 게 맞습니다. 만약에 아바타가 아니라 그냥 FPV 드론을 입문한다라고 봐볼게요. 조종기 사야 되죠. 이거는 가격이 천차만별이지만 보통 한 2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리고 고글도 하나 필요하게 됩니다. 한 80만 원 정도 잡아서 100만 원이라고 볼게요. 그리고 드론을 한 개 순수하게 제작을 하는데 자재비 포함을 해가지고 약 45에서 50만 원 정도 듭니다. 더 저렴하게 하시는 분들은 해외 배송해가지고 하긴 하지만 한국에서 기자재 주문해서 하는 기준으로 그 정도예요. 그리고 그 위에 촬영을 할 거면 고프로나 인스타를 올리게 됩니다. 그것도 한 50만 원 정도 해요. 그거를 다 하면 200만 원이죠. 200만 원만 드는 게 아닙니다. 배터리 안 샀잖아요. 배터리가 보통 한 3분 정도 날기 때문에 5개 정도는 필요하고요. 리포 전용 배터리 충전기를 사야 됩니다. 조립을 할 때 육각 렌치 세트라든지 인두기라든지 납이라든지 좀 더 필요하게 돼요. 그런 것까지 하면 220에서 30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시간이 필요합니다. 혼자 이거 처음에 조립을 한다? 불가능합니다. 적어도 1주, 2주 동안 계속 유튜브 보면서 독학을 하거나 커뮤니티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아바타를 사는 게 더 이득이긴 합니다. 물론 저도 FPV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드론을 6개, 7개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아바타를 새로 맞춘다라고 하면 금액의 부담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는 천천히 배터리랑 다 사놨거든요. 그래서 드론 한 개 조립한다고 보면 50만 원만 투자를 하면 됩니다. 근데 처음 시작할 때는 원래 이 정도의 금액은 든다는 거, 팩트이자 아쉬운 부분이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장점은 하나입니다. 이것도 처음에 얘기했던, 이제 영상 제작자분들 그리고 드론을 입문하시는 분들이 어렵지 않게 5인치보다 비교적 안정적으로 FPV를 할 수 있는 게 아바타이고, 이게 첫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따른 화질이라든지 기능이라든지 편리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커스텀 FPV가 절대 따라오지 못하고요. 정말 간편하게 날릴 수 있는 드론이기 때문에 만약에 생각을 하고 있으셨던 분들에게는 강추를 드리지만 3인치 특징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조심히 날려야 됩니다. 5인치보다는 어디 부딪혔을 때나 피해가 덜한 건 맞지만 그래도 100% 저의 조종으로 의한 FPV이기 때문에 이 점을 감안하시고 날리시면 영상 제작에 진짜 큰 변화를 가지고 올 게 아바타입니다.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아바타를 사용을 했습니다.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 잘 주무시고 잘 일어나셔서 그날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우찌가 응원하겠습니다. 저는 드론 찾으러 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나올 거야. 드론 찾기 전문 오면 금방 찾을 수 있다. 새끼야 어디고? 아, 아니 어디쯤인지 아나 위치 알겠나? 일단 봐봐라. 다 파악했어, 위치를. 여기 네가 곡을 보면 안다. 여기서 저기서 일로 오다가 앞으로 돌기 하다가 갑자기 돌았는데 얘가 이렇게 됐거든. 이게 내 실수가 아니다. 사랑
아 멀리 있네. 아니다. 봐봐리. 내가 분석을 해줄게. 그리고 가운데네. 봐봐. 그리고 모션 블러 때문에 좀 잘 안 보이는데 회색이 저거야. 그러면 여기야. 아니다. 맞다 임마. 여기다. 이게 지금 생각보다 지금 충청도 사천 쪽으로 넘어왔습니다. 제가 아니다 서천이 서천이 서천이가 맥주 먹고 싶다. 두 모금 먹고 잘 거잖아. 치킨이랑 맥주 먹고 싶다. 아 갑자기 멘탈 여니까 아까 멘붕 아까 뭔 말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